관록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관록궁의 화록이 각 궁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록궁에 이제 화권이 이제 각 궁으로 들어갈 때를 대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관록궁 화권이 이제 명궁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맡겨도 당당하게 해냅니다. 예, 관록궁 하권이 명궁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관록궁 하권이 형제궁에 들어가면 이것도 좋아요. 사업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협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화권이 부처궁에 들어가면 이것도 배우자의 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궁이면 자녀가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거죠. 자녀의 도움을. 자녀가 조수가 돼서 일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뭔가 신뢰성이 있어요. 재백궁에 들어가면 이제 장사를 하는 경우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 때인가 하여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얘기할 때 관록궁에서 록이나 권이 명궁이나 재백궁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rek궁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록이나 권은 천의궁에 들어갔을 때 무역하는 게 좋고요. 노복궁에 화권이 들어가면 이렇게 부하라든가 아랫사람이 부지런히 도와줘요. 관록궁에 이제 자화권이면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매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택궁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복덕궁에 들어가면 사업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부모궁에 들어가면 꼭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 포함 사회에서 만난 그 웃어른들 있잖아요. 윗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록궁 화권이 부모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모 말 들으면 실패가 없어요. 예. 그리고 관록궁의 화과가 각 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관록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관록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관록궁의 화과가 명궁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배운 걸 100%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잘 돼요. 그리고 형제궁에 들면은 형제가 사업상 협조를 잘해주고요. 부처궁이면 배우자가 되게 전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고, 자녀궁이면 자녀가 협조하고, 재백궁이면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지rek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록건가가 다 지rek궁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사업상 풍파가 많아요. 천의궁이면은 당연히 이것도 무역을 해야 되고요. 무역을 하면 재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노복궁이면은 부하나 아랫사람이 힘을 얻어서 성공하게 되고, 관록궁 자화 가면은 그 사업이 되게 순조로워요. 돛담배가 순풍을 맞은 것처럼. 예. 그리고 전택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복덕궁에 들어가면은 사업이 잘 돼서 안락하게 생활하게 되고, 관록궁에 들어가면은 부모의 지지,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이 잘 됩니다. 이제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화기가 안 좋겠죠. 관록궁 화기가 이제 명궁에 들어가면 참 면이 안 서요. 위험이 사라져요. 이런 사람들은 관록궁 화기가 명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 안 돼요. 위험이 안 서고 말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궁에 들어가면 형제가 각각 자기 사업을 경영해요. 예.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사업하느라. 부모궁 아니 부처궁에 들어가면은 배우자가 간섭을 해요. 사업하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을 반대하거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녀궁이면은 자녀가 내 사업을 계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녀들은 내가 이 사업하는 거를 지지하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자녀궁에 화기가 들어가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사업을 접어버려요. 네, 아버지가 했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를 지지했는데 이건 마음이 없는 지지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한 거예요. 예. 관록궁 화기가 재백궁에 들어가면은 사업하는데 자금이 딸려요.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아예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금이 딸리고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하게 되고 하지만 돈을 그렇다고 뭐 아예 못 벌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뢰궁에 들어가면 이제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천의궁이면은 외지에서 사업이 잘 안 돼요. 예, 아까 로건 가면은 막 외지에 나가서 막 무역으로 돈 번다고 했는데 화기가 되면은 외지에서 사업은 잘 안 돼요. 노복궁에 화기가 되면은 부하나 어떤 아랫사람들의 힘을 못 얻어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풀리겠죠. 관록궁의 자화기면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사업을 뭔가 해보려고 해도 풍파가 많고 간신히 사업을 차렸다 하더라도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고 예. 그래서 관록궁 자화기인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예. 관록궁 화기가 전택궁에 들어가면 이 사람 참 부동산 복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복덕궁에 들어가면은 사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업 때문에 득도 많지만 실도 많아요. 부모궁에 화기가 들어가면은 그 사업이 이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택궁을 보겠습니다. 전택궁 170쪽입니다. 가족, 친척, 가정, 가운, 인연, 조직, 단체, 기업체, 사단 그리고 자녀궁의 대궁이라 외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사, 뜻밖의 일, 점포, 공장, 자녀의 유학 자녀궁의 천의궁이니까 자녀의 유학을 해도 되는지 전택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 조업, 선천부동산의 격국, 부동산, 자산, 재고, 누적, 저장 1번 전택궁은 집을 의미하며 집과 관계된 인사물을 지칭한다. 즉 집안의 인물, 집안의 사무, 집안의 기물을 지칭한다. 부동산, 동산, 현금 수익, 금은 등을 주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택궁의 화록이 재백궁에 들어가면은 전택은 집이니까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가령 부동산 임대나 매매, 투자, 본인의 집에서 돈을 버는 것, 재택근무
그렇죠? 모텔, 펜션, 오피스텔 등의 운영에 좋다. 전택은 사는 집의 생활 환경이 되므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관련된 사업, 즉 가전, 가구, 침대, 실내 인테리어 등의 사업에도 이롭다. 그러니까 전태궁이 좋으면은 이런 직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을 주관하기에 가운궁이라고 칭한다. 전택은 재백궁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백궁이니까 재백궁과 일육공종되어 표리 관계가 되며 재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고위라고 한다. 창고라는 거죠. 조업, 이제 집안이 하던 가족이 하는 사업이죠. 유무와 부동산의 많고 적음을 본다. 전택궁은 거주지의 환경이 좋은지를 보고 음택, 양택의 길을 겸해서 논한다. 부동산 매매, 이사 등의 일도 주관한다. 만약 전택에 도화성이 있으면 거주지를 잘 꾸미며 안락한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리고 전택궁은 이제 자녀궁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녀궁의 천이궁이고 천이궁의 자녀궁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얻은 자녀를 전택궁으로 봐요. 외도해서 낳은 자식. 예. 그리고 뭐 아까 자녀의 유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북파에서는 그 홍란이나 천이, 뭐 천효 등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그 부처궁과 전택궁으로 그 비성이 교류할 때 막 전택궁과 부처궁이 막 서로 막 목건가기를 막 서로 날리고 막 이러면은 외도나 이성운을 살필 때 그렇게 봅니다. 아, 바람을 피나 안 피나 막 이런 거. 네. 전택궁은 제2의 명궁이다. 전택이 충되면 명궁이 충당한 것과 같이 본다. 전택에 살성이 많으면 화재, 도둑을 조심해야 한다. 전택궁은 부처궁의 노복궁이므로 배우자의 교우관계와 이성친구를 본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 배우자의 바람은 대부분 전택궁에서 발단된다. 그래서 전택궁이 그런 걸 본다는 겁니다. 전택궁은 부처와 궁종유기가 되는데 이는 가정이 혼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인을 논할 때는 부처궁과 더불어 부모궁과 더불어 부모궁은 부처궁의 전택궁이에요. 전택궁, 부처궁을 같이 봐야 한다. 예, 이것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때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따져본다라는 거죠. 전택궁은 부처궁의 절정위와 파패위이다. 가령 부처궁과 전택궁 두 궁의 분간하기가 이렇게 막 호동교역하면 아니면 처전교역이라 하여 화기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혼인에 있어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 도화를 논한다면 자녀궁은 나이가 어린 것을 대표하고 전택궁은 나이가 비교적 많은 것을 대표한다. 전택궁이 교우의 부처가 되기 때문에 노복궁의 부처가 오죠. 하락파에서는 전택궁의 도화는 주로 유부남, 유부녀가 된다고 추론한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즉 노복의 부처이니 이미 중생의 처라서 임자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부남, 유부녀. 예. 전택은 관록의 형제로 사업상의 파트너, 회사 내의 동료이다. 예. 전택궁으로 예. 한번 받고 여기에 뭐 제가 좀 더 추가를 해드리면은 전택궁에 화기가 있는 경우 이게 막 진짜 도화가 맨날 도화만 일으키고 도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안 재산, 조상님이 물려준 재산도 축내요. 전택궁에 화기가 있으면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부모 책임을 다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겠어요? 말을 안 듣죠. 예. 이번에는 이제 전태궁의 군간화기가 자사화를 돌렸는데 군간화기가 천희궁에 들면은 그 쓸모없는 지출이 많고 그 위장병 걸리기도 쉽고 이사를 자주 가게 되고 전태궁의 화기가 천희궁에 드는 경우는 이사를 자주 가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특히 전태궁에 창곡이 있으면 근데 전태궁에 창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뭐 화기가 되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요. 부모궁에 들어가면은 파산하거나 얼굴을 다치거나 재백궁에 들어가면은 평생 돈이 없어요. 예. 복덕궁에 들어가면은 기가 예. 전태궁 군간화기가 전태궁에 들어가면 아니요. 전태궁의 화기가 복덕궁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전태궁에 만약에 선천화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집안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할 거고 전 가족이 합심 노력도 되고 부동산도 매입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돈을 막 모아서 우리 같이 돈 모아서 부동산 사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자녀한테 좋으니까 자녀를 아무래도 이제 선도하게 되고 자녀가 효도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두 협력해서 부동산 구매도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전태궁에 자화록이 되었을 때 전태궁에 화록이 아니라 자화록이면 좀 자극적인 연애를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좀 유흥업소나 뭐 술집 이런 데 출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도화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선선이.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생활의 욕구가 잦아요. 전태궁의 화과가 만약에 이제 있으면 전태궁의 화과 뭐 로건가 다 있으면 뭐 다 좋은 건데 어쨌든 전태궁 화가가 있으면 가풍이 좋아요. 가풍. 예. 집안이 좀 이렇게 폼나는 집안이에요. 집안이 뭐 이렇게 문학가 집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궁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복덕궁입니다. 복덕궁 172조 할아버지, 복부, 조상의 음덕, 인과의 자리, 기호, 향수, 압력, 자살. 제가 아까 자살 얘기할 때 복덕궁 얘기했죠. 정신, 내심, 이상, 기호. 뭐 이렇다 보니까 좀 오락이나 향락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덕궁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 접대 이런 걸 뜻하는데 아무래도 복덕궁이니까 정신적인 만족이나 뭐 이런 걸 뜻하고 그리고 복덕궁은 이제 전생의 나의 공덕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궁의 관록궁이니까 배우자의 직장을 보기도 합니다. 복덕궁은 명이 비롯되는 곳으로 상세인과이다. 그러므로 조화궁이라고도 한다. 선천인과와 후천덕행의 총화궁이다. 복덕궁은 복기, 도덕, 보시를 대표하고 자신의 복, 품성, 덕성을 포함한다.
복덕궁은 그 사람의 관념, 이상, 기호 등을 주한다. 낙관, 비관, 적극, 소극, 자살, 자폐 등 정신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량파에서는 복덕궁과 명궁, 지례궁, 세궁을 정서반응궁이라 하며 복덕궁, 천의궁, 자녀궁, 세궁을 합쳐서 삼근기궁이라 하고 삼과 보궁이라 한다. 또 복덕궁을 과보이라고 칭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인가위라고 한다. 뭐 별의별 너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복덕궁은 부모의 부모궁으로 조부모를 대표하니 위로부터의 덕과 재앙을 받고 덕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예. 아래로는 자녀에게까지 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선대의 그 악행이든 선행이든 그게 자손까지 전해져요. 예. 자녀궁은 복덕궁과 일육공종이거든요. 예. 자녀궁은 그러니까 이제 복덕궁의 지례궁인 거죠. 복덕궁과 지례궁은 같이 7정육육을 구성한다. 지례는 심성에 속하고 복덕은 돈의 소비와 관계된 욕망이다. 복덕궁은 복을 누리며 교제를 주한다. 가령 의식, 제로, 물질을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는가. 또 의식이나 제로의 양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재백궁의 천의궁이잖아요. 네, 재백궁의 천의궁이니까 투자나 뭐 횡재, 재물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복덕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복덕궁은 일생 동안 신체의 소모처가 된다. 여명은 생산과 관계가 있다. 복덕궁은 여명의 지례궁의 자녀위이기 때문이다. 복덕궁은 조상덕에 얻는 재물을 주한다. 행운,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 우연히 얻는 재물 등이다. 복덕궁은 부처의 기수위로 혼인, 남녀에 관해 모두 중요하다. 복덕궁이 1이면 자녀궁은 6이므로 일육공정하므로 두 궁 사이에는 기가 서로 통한다. 지례궁은 복덕궁의 절정위이다. 결혼 후의 생활 형태, 이학, 비관 등은 대부분 복덕궁과 관계가 있다.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생활 형태나 이것저것 볼 때는 대부분 복덕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덕궁이 좋으면은 부처궁이 좀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이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뭐 이혼했다 하더라도 다시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명궁은 태태극, 복덕궁은 소태극. 명궁은 1이고 복덕궁은 11이니까 낙서수에서 오행의 성수의 극은 10이 넘으면 11에서 10을 빼서 1로 돌아간다. 10이 넘으면 10을 빼서 1로 돌아가요. 그래서 명궁이 1이니까 명궁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복덕궁은 지례궁 입장에서 봤을 때 지례궁이에요. 복덕궁은 자살궁이라고 한다. 지례궁은 신체, 심으로, 복덕궁은 지례의 지례이므로 자아의 병이 된다. 그러니까 복덕궁이 막 자화기 되거나 명궁에서 무슨 복덕궁으로 화기를 날리거나 그러면 안 좋겠죠. 좋은 면으로는 기호궁이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이 질병의 깊이를 복덕궁으로 보기도 합니다. 복덕궁은 재백궁은 양으로 복덕궁은 항상 음적인 재물을 감추고 있다. 복덕은 관록궁의 부처궁으로 관계기업, 실물이 왕래하는 파트너다. 복덕궁은 관록궁의 부처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궁 입장에서는 관록궁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직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한 거예요. 복덕궁은 전택의 형제로 집의 득실 상황, 얻는 방식을 나타낸다. 형노선은 교역,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관록의 부처궁이므로 직장에서의 애인, 부모의 부모이므로 조부를 본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복덕궁의 궁간 화기가 전택궁으로 날아들면은요, 남자는 현모양처의 아내를 맞이하며 아내는 훌륭한 남편한테 시집을 간대요. 근데 이거는 명궁 뭐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명궁이나 부처궁, 전택궁 등의 상황들이 좋을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예. 복덕궁은 되게 중요하지만 더 살펴보면은 복덕궁에 경향이 있으면은 제일 나빠요. 예, 평생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아무래도 복덕궁에 경향이 있으면 명궁에 타라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일 나쁘다고 한 거예요. 평생을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예,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뭐 복덕궁에 뭐 천기천량 그러니까 합쳐서 기량이 있으면 수명이 길다고 보는 거죠. 예, 복도 많고 그리고 뭐 의학 계통이나 뭐 과학기술 계통으로 진출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복덕궁에 공급, 양타 뭐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종교에 헌신하는 것이 좋아요. 예, 기량 양타가 기량 공급이 되니까요. 복덕궁에 만약에 동량이 있으면 평생 이성과의 연분이 깊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천동은 나이 어린 사람을 뜻하고 천량은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니까 이성의 그 인연의 범위가 좀 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동량을 좀 유부남 유부녀 성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덕궁에 천마가 있으면 돈을 좀 많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 다 천마가. 예, 복덕궁에 천마가 있으면요. 근데 이제 복덕궁에 파군이 있으면 창의적이. 예, 창의적이긴 한데 매사 너무 속전속결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막 이 사람은 차라리 바쁜 게 좋아요. 예. 한가하면은 그 무료함이 막 그 공허감이 너무 많아서 예. 복덕궁에 천기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정신생활을 물질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살까지 보면 뭐 공겁이나 막 이런 살까지 보면은 종교에 헌신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복덕궁에 만약에 7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제일 어른인 척하고 자극성 있는 일을 좀 즐기고 그리고 또 고독한 면이 있고 여자인 경우는 더 흉해요. 예. 남편과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평생 뭐 이렇게 남편이 많은 예.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복덕궁이 예. 타라가 있으면. 복덕궁에 타라가 있어도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정장애. 예, 결정장애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현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하나에 꽂히면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끈기 있게 살펴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덕분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